네, 자 오늘은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최근에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펀드라고 하는데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겠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생애 처음으로 가입한 펀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함께 줄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노승철 연구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필승 코리아 펀드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필승 코리아 펀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필승 코리아 펀드는 1년 전에 저희들 일본과의 그 무역 갈등이 있었을 때 특히 우리나라의 그 소재, 장비, 부품 기업들의 어떤 그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출발을 했고요. 소부장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승 코리아 펀드인 만큼 우리나라 기업 중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도 투자하자 이런 개념으로 펀드가 만들어졌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고승철 CIO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가입한 펀드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화제가 된 펀드이긴 한데 일단 수익률이 좀 어떤지 가장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예, 현재 그 수익률은 그 설정 이후에 50% 이상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연초 이후로 봐서도 한 30% 정도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펀드의 업종 그리고 종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예, 필승 코리아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 장비 부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현재 필승 코리아 펀드는 한 68개 종목이 투자되고 있고요. 네.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절반 이상 투자되고 있습니다. 비중은 40% 이상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소부장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한 1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 수준 높게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소부장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다. 특히 IT 업종에 많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니까 주로 포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쯤에 이 한일 간의 갈등이 격화됐을 때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살리자 이런 취지에서 가입한 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수익률도 그런 측면에서 50% 정도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익률이 가능했던 원인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상당히 그 펀드 출범 초기에는 상당히 우려가 많았지만 이 이후에 이제 소재 장비 부품 기업들의 어떤 기업 성장이나 어떤 시장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이 되었고 코로나 때 한번 위기를 겪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소재 장비 부품들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승 코리아 펀드가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성적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근에 또 지수가 또 오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주식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펀드에는 약간 또 관심이 멀어지기도 했는데 이 필승 코리아 펀드를 필두로 또 이런 펀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정부에서 뉴딜 펀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펀드에 대한 관심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예, 저희들이 바라는 바인데요. 사실상 최근에 그 공모 펀드 시장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대표 펀드가 좀 앞장서고 많은 그 일반 투자가들이 펀드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그 환매가 많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필승 코리아 펀드가 이런 그 공모 시장 펀드의 새로운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펀드에 관심을 가집사라고 저희가 과감히 추천드리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 운용에 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문적인 운용사들이 위험 관리 부분들이 상당히 철저하기 때문에 자기 그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위험 관리를 더 많이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는 펀드가 개별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네.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위험 관리 차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펀드에 좀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안 그래도 최근 시장이 좀 급격하게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고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도 그에 대한 이유 때문인지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간밤 또 급증한 탓인지 시장이 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하락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시장 과열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지금 사실상 그 3월달 코로나 이후에 그 급락한 장에서 보면 1,000포인트 이상이 지금 상승한 그런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걱정은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도 그 전체적인 그런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끝이냐 그런 면에서는 좀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필승 코리아 펀드가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성이나 또는 그 소부장 기업들의 지원이라든지 대기업의 투자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국산화율을 봤을 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좀 더 지수는 지금보다는 우상향 쪽에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그 위험하다는 부분들은 주가 급등도 있지만 좀 변동성이 커졌다.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하반기에 보면 굵직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발표된 그린 그 뉴딜 정책도 있고 새로운 또 테마가 시장에 또 소개가 됐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흥미로운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을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린 뉴딜 펀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그 유망한 테마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사실상 근일이라는 부분들이 예전 같으면은 이제 기업으로 봐서는 오히려 그 비용 측면에서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변수였습니다만 유럽 시장이나 또 미국 시장을 볼 때 이런 그린 관련된 투자들은 전반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이라든지 대체 투자에도 이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설정되고 있는 펀드들의 모든 성격들이 ESG, 특히 이제 기후나 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린 뉴딜 정책도 발표했고 네. 로드맵도 많이 발표됐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그린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면 장기적인 투자가 상당히 유망한 분야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에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 우상향으로 보고 계신 가운데 요즘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린 뉴딜 펀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계시는 필승 코리아 펀드에 대한 운용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모두가 투자했다고 다 수익이 난 건 아닐 테잖아요. 앞으로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시겠어요? 예,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어떤 그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어떤 지원, 분위기, 응원의 그런 문화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분위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또 국산화율 부분들이 아직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는 유망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필승 코리아 펀드는 그 소부장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할 거고 또 최근에 발표된 그 그린에서도 저희들이 그 국산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에 대한 운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시장에서 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또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과 함께 시장에 좀 건강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상당히 좀 놀라울 정도로 또 개인 비중이 이제 강력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 관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최근에는 어떤 정보라는 부분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입장이지만 상당히 그 기업에 대한 정보나 어떤 산업에 대한 그런 분석 자료들을 거의 동시간대에 그런 그 분석 자료들을 볼 수 있어서 개인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 투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아직은 대부분의 시장 뉴스를 듣거나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투자들이 많은데 개인분들이 이런 그 한계성 부분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여유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떠한 기업이고 미래성이 어떻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학개미 운동을 필두로 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필수 코리아 펀드 출범 1주년과 함께 이에 대한 전망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NH 아무니 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총괄 CIO시죠. 고승철 CIO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